첫 번째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프로젝트 생성하려고 하면 파일에 가보시면 New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처음에 그 프로젝트 생성했을 때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, 이 강의에서는 마이크로칩 인베디드라는 항목에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로 메인 함수만 존재하는 프로젝트로 다 만들 겁니다. 나중에 32비트나 이런 거 쓰실 때는 그 엠필의 파모니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긴 할 텐데, 지금 현재는 스탠드얼론 프로젝트만 생성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각 단계별 내용이 나오는데, 두 번째 단계가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고, 지금 저희가 PIC18F47Q1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비트 MCU인데 좀 고성능의 8비트 MCU로 PIC18 어드밴스드 8비트 MCU를 선택하시면 여기 디바이스 리스트에 좀 더 간략하게 PIC18 내용이 나옵니다. 거기서 PIC18FQ10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요. 여기다가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디바이스들이 아래쪽에 다 보이거든요. 그 중에서 닫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디바이스 명칭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형태이니까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툴 내용이 있는데, 제가 지금 그 아까 큐리어스 나노 보드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항목은 보이지 않고요. 일단은 노 툴로 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시뮬레이터로 놓고 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. 저도 시뮬레이터로 놓고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컴파일러를 선택하는 건데요. 아까 저희가 설치한 그 교육 자료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버전 2.40을 설치하도록 말씀드렸고,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버전들이 쭈르륵 여러 개가 있는데, 저희가 그 이 버전별로 다 설치가 가능하고 그 버전 그 컴파일러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 다른 소스 코드들, 예전 버전에서 구현된 코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필요한 버전들을 쭈르륵 설치하고, 그 다음에 이 버전이 나오기 이전부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버전이 나오는데요. 지금 현재는 2.40만 선택하시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로젝트 폴더명이랑 그 프로젝트 네임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폴더를 만들으시거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폴더를 생성하면서 지나가니까요. 기본적으로 저는 제 거에 맞는 폴더 위치를 이 강의를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.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은 처음에 퍼스트 프로젝트니까 PIC18F47Q10 퍼스트로 해서 명칭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폴더가 별도로 .x라는 폴더가 별도로 생성이 되니까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누르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소스 코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. 아까 메인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스 파일에서 뉴에 가셔서 여기 그 메인 있는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main.c가 있고 avr main.c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xc16도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보이는데, 실제로 보이시는 거는 아마 main.c나 avr main.c 이렇게만 보이실 건데, main.c가 픽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메인 파일 네임은 그냥 뉴메인 그대로 쓰셔도 되고, 일반적으로는 그 메인으로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main.c는 프로젝트 폴더의 루트 폴더로 생성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메인 함수만 리턴으로 해서 생성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파일은 메뉴상에서 프로덕션 항목이 있고요. 프로덕션에서 빌드 하시면
컴파일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전에 생성되어 있던 코드들, 그 오브젝트 파일들을 삭제하면서 일반적으로 컴파일 하시는 게 나중에 오브젝트끼리 충돌 일어나는 내용을 좀 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뭐 클린하면서 빌드 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.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빌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. 워닝들이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빌드는 석세스 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위에 워닝은 보시면 좀 이따가 설명드릴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. 기본적으로 PIC-MCU 같은 경우에는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MCU의 동작을 미리 사전 설정해 놓는 항목이 있습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코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워닝을 내보내고 만약에 계속해서 워닝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디폴트 값을 쓰거나 아예 없는 형태로 쓰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되니까 그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이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인 프로젝트는 완성됐지만 이 프로젝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프로퍼티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설정 내용들이 쭈르륵 다 보입니다. 그 중에서 보시면 컴프 내용을 보시면 앞에서 설정했던 컴파일러 버전, 그 다음에 우리가 그 npmx id를 설치하면서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어 있던 디바이스 패밀리 팩, DFP라고 하는데요. 그 DFP의 버전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앞에 설정했던 하드웨어 툴을 뭘 쓸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보이도록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디바이스, 이 선택한 디바이스는 나중에 컴파일을 할 때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디바이스의 헤더 파일들을 다 로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큐리어스 나노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뭐 피킷이나 아니면 ICD나 이런 거 툴들을 연결하셨을 때 여기에 그 툴 내용이 보일 거고요. 그 툴에 대해서 동작 설정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에서는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그 항목들의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각각의 항목들은 필요치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. 이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옵티마이저 내용. 기본적으로 디버그 기능까지 다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옵티마이즈의 제로 레벨로 해서 생성을 하시고 컴파일을 하셔야 디버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기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프로퍼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이 프로퍼티 내용은 좀 전에 오른쪽 클릭해서 접근하는 내용이랑 아래쪽에 보면 대시보드라는 프로젝트의 대시보드가 있습니다. 얘는 현재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디바이스가 어떤 형태로 그다음 컴파일러의 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된 내용을 보여주는 창입니다. 이 대시보드의 요 왼쪽에 스패너 같은 모양을 클릭하셔도 아까 그 프로퍼티로 들어갈 거고요. 혹시나 이 대시보드가 안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위에 메뉴에 윈도우를 보시면 대시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대시보드를 클릭하면은 이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컴파일을 완료했을 때 이 항목들이 보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
다른 프로젝트, 이미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오픈을 하셨을 때 한 번이라도 컴파일을 안 하셨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그 DFP의 버전이 뭔지, 그 다음에 컴파일러의 버전이 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, 만약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뭐 컴파일러 버전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기존 코드를 오픈해서 컴파일러 하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이 버전만 보고 버전을 기록해 놨다가 그 버전을 사용하도록 프로퍼티에서 설정을 하시면 컴파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윈도우에서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, 아래쪽에 보시면 디버깅 기능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원을 해줍니다. 디버깅 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IO 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IO 뷰 이런 것들 보시고 이 값들 그 현재 어떤 IO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, 시뮬레이터인 경우에 이렇게 값들을 볼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컴파일해서 보실 때 실제적으로 본인의 그 모드가 없으셔서 한번 레지스터 값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신다고 하시면 이런 창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드를 생성했을 때 그 코드에 어떤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 그 코드들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타겟 메모리 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타겟 메모리 뷰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개발하시면서 많이 보시게 될 텐데, 이 SFR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레지스터 정보들 이런 것들이 SFR에 쭈르륵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이 타겟 메모리에 프로그램 메모리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디버거 장비에 물려져 있으면 그 디버거에 다운로드 라이팅된 그 값들이 여기에 보이도록 될 거고, 지금은 시뮬레이터를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로 해서 생성된 텍사 코드에 의해서 로딩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툴들도 저희 엠필랩엑스 아이디에서는 다 제공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. 그리고 뭐 값을 조금 실시간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IO핀이라는 정보에서도 볼 수 있는데, 여기서 보시면 뭐 RC 여기가 좀 이따 보시겠는데 RE0 핀 이 값에 대해서 나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뭐 값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